안녕하십니까, 장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파트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32만원 오르고 42.7%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전국 3.3m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46만원에서 올해 1월 1778만원으로 43% 532만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 올랐죠, 그죠? 4년간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표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변화를 보면은 전국이 42.7%로서 532만원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올란 데가 어딥니까? 지금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좀 소규모라 단지라서 그리고 신축 아파트 위주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현상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균 전국 평균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자 서울이 그죠 79.8% 올랐습니다. 서울이. 그 다음에 대전이 53.3% 올랐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42.5%. 줄 어딥니까? 전부 다 경기도, 그죠? 중청 이상이죠. 중청 이상. 충청도 이북, 그죠?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정도 되죠. 여기서, 그죠? 우리가 그 밑으로 이제 부산, 대구를, 지방광역시를 보면은, 그나마 대구가 25.46%로 올랐고, 부산이 21.5% 올랐습니다. 광주가 29.5%더 많이 올랐죠, 그죠? 울산이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 울산. 그 다음에 인천이 19.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대구, 인천, 광주가 대전 다음으로 이게 평균적으로 비싸게 올랐지만은 부산이 그 중에 인천보다는 좀 많이 올랐지만 21.5%라는 겁니다. 많이 올란 게 아니라는 거죠, 부산이. 그래서 부산은 평균 1131만원에서 1375만원으로 243만원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그저 방송을 할 때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집값이 상승할 때 제가 부산보다는 서울, 대전, 그 다음에 경기도는 서울, 강남, 이남, 경기도가 지금 42.5%지만 이게 또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르죠. 경기도는 그죠. 경기도는 서울, 강남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이 상승이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이 이쪽 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쪽 1, 2, 3, 4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지역이 오른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최고 핵심지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 비율하고 여기 오른 비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경기도로. 그죠? 서울 빼고 경기도 지역에. 그래서 강남을 기준으로 저는 남동, 그죠? 남동 지역, 경기도 남동 지역을 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말대로 보면은 다 되었다는 거죠. 물론 부산도 올랐습니다. 오른 지역은 부산은 동북권하고 서북권 나뉘고 동북권에서도 해안라인하고 중부 내륙하고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서 지역, 강서는 이제 신도시 개발지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만 들어가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1번, 2번, 여기도 3번, 4번이 되죠. 부산은. 그죠? 이렇게 됩니다. 부산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서울이었다. 2017년 1월 서울시의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287만원이었지만 이외에 대전이 2017년 1월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865만원으로 올해 1월 1326만원으로 53%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1268만원에서 1808만원으로 43% 상승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강원과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의 경우는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17년과 비교해 올해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세종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이 4년간 126.4%나 급등했다. 노원구가 그죠. 이게 좀 거품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노원구가 저거 많이 올라간 거나 너무 이제 강남 위주로 규제를 많이 해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올랐다고 봐야 되죠.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청구 3차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2017년 1월 5억 3천만에 매매됐으나 올해 1월 12억에 거래돼 4년간 6억 7천만원에 뛰었다. 야, 노원구 그죠. 옛날 같으면 저 외곽지대인데 지금은 이제 불안 심리에 그죠. 이게 영끌들이 젊은 사람들이 불안 심리에 서울에 이러다가 못 사겠다 싶어갖고 지금 막 끌어들이는 거죠. 그만큼 서울이 이제 공급이 부족했고 이때까지 서울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된 지역을 보면은 제일 많이 마이너스 된 지역이 경북이네요. 경북. 그 다음에 경남이 그죠. 이게 경북 경남. 자, 부산도 지금 광역시에서는 제일 적게 올랐는데 경남도 그죠. 이렇게 등갈아서 이제 적게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충북은 이제 지금 조금 오를 겁니다. 그죠. 상승세를 타고 있을 겁니다. 충북은 앞으로는 조금 더 오를 겁니다. 제주도 5% 올랐고 급여는 그저 크게 오른 데가 없습니다. 그죠. 울산이 이제 광역시에서는 울산이 지금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 제조업이 이제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좀 힘들죠. 오늘 상승세가.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위주로 상승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18년 이번엔 18년부터 21년 2월까지의 오늘까지의 상승을 봤습니다. 상승 변동을 보니까 가격으로 보면은 서울이 이제 26%밖에 안 올랐죠. 여기서는 경기도가 36.9% 올랐고 서울 지역에서도 주로 서울 지역은 웬만하면 다 올랐죠. 그죠? 웬만하면 다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세종시가 57%, 이거는 이제 2018년 2월부터 지금 한 겁니다. 대전이 43%, 대구가 28.29%인데 부산이 21.4%, 울산이 18.8% 올랐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18년부터는 3년 정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 정책은 4년 정도가 나왔고, 서울 볼까요? 경기도하고 볼까요? 이쪽이 그죠. 49% 그죠. 이렇게 오르죠. 강남 밑으로가 주로 이쪽이 요 라인이 제일 많이 오르겠죠. 그죠. 분당, 수정구 45%, 45%, 분당구 39%, 그 다음에 수지구 53%, 화성시가 54% 나왔습니다. 그죠.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1억, 2억 5천, 3억 6천. 강남구가 그렇게 지금 제주 규제 때문에 많이 나올란 건 아니네요. 2억 4천 밖에 못 올랐고 차라리 그죠. 과천이 3억 9천 이쪽이 그죠. 제일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광명시가 2억 4천 이렇게 올랐고 이쪽은 그죠. 조금 덜 올랐네요. 그죠. 강북 쪽으로 이제 서북 쪽으로 보면은 일산이 이제 이쪽에 신도시가 또 들어서 일산이 1억 4천, 김포시가 1억 5천 이렇게 올랐고 동쪽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올랐죠. 그죠. 동북으로 보면은 이게 크게 많이 안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가 남양주가 1억 2천 좀 오르고 강남 그죠. 남동 지역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남동 지역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죠.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많이 안 올랐죠. 그죠. 요즘은 이제 충북 쪽으로 내려가면은 충남 충북 쪽으로 요 라인으로 아산시 그 다음에 서북부 천안 서북부가 6억 6,9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게 6,900만원 비율로 보면은 35%, 18%. 이쪽이 지금 상당히 핫한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KTX가 새로 나는 지역이죠. 여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지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이 서울 중심으로 서울에서 그저 먼 지역이 부산이란 말이에요. 제일 먼 지역이 가까운 지역이 이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집값이 올라가고 강원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부산은 자체적으로 지금 커야 되는데 크질 못하죠. 이게 원래 동서 그죠. 이 라인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었는데 제조업으로는 지금은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력이 지금 서울 경기도, 서울에서 경기도 이쪽으로 지금 공장지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이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구도 마찬가지로 대구가 조금 더 부산 서울에 가까우니까 조금 더 오르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지역적으로 이런 데는 땅값은 오를지 몰라도 주택은 안 오른다 이거죠. 일반 도지역은 경상북도, 경남, 전남 이런 데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대전, 서울, 경기도 이 지역을 강조했죠. 부산 지역은 사실은 오른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상승세를 지금 받쳐주기 힘들다는 겁니다. 특수하게 투기 세력, 서울에서 투자 세력이 안 내려왔다면은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도 없는데 지금 그래도 신축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영향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거죠.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 위주로. 왜냐하면 신축이 많이 지어지면 질수록 가격은 실거래가는 상승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상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산이 상승률이 제일 낮다는 겁니다. 상승 가격이 제일 낮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지역은 왜 낮은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려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힘을 받기는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제 말은 전체적으로 부산은 이 전체 가격이 계속해서 힘을 받으려면은 일단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산업이 다시 부활하고 근로소득이 올라가야 됩니다. 봅니다. 서비스 산업이 암만 발전해봤자 근로소득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물론 일자리는 창출하겠지만은 학급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첨단 산업 분야가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자영업하고 창조적인 개인 사업을 해서 상승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기업들이 부산에 많이 와야 된다는 건데 어렵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 해외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해외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기업도 우리나라 강성 노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들어오기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노동의 경직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꺼려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경직성을 조금 자연스럽게 연봉제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일자리가 나오면은 또 잘릴 수 있고 또 이래 이거죠. 예? 고용과 퇴직이 조금 더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고용 경직돼 있으면은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